자, 수술비 담보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18대도 있었고 5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고 77대도 있었고 이래요. 근데 보험회사가 만약 내가 40대 수술비 1,000만 원을 가입했다. 77대 수술비를 뭐 1,000만 원 가입했다 했을 때 그 77대 40대에 대해서 다 1,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죠. 그중에서 13대는 100%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주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쪼개져요. 그중에서 23개는 뭐 30%, 그중에 뭐 열 몇 개는 뭐 10%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100대다 70대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큰 질병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작은 생활 질병에서는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70대든 40대든 100% 주는 13대에는 어떤 수술이 있느냐. 여기에가 바로 뇌와 심장이 들어갑니다. 그죠?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니에요. 그냥 심장질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 이 13대는 바로 당뇨나 심장이나 고혈압 또는 뇌혈관, 간질환, 그죠? 간, 신부전, 폐, 심장, 뇌 5가지 5대 기관도 13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5대 기관과 13대 수술비를 같이 가입을 했다. 근데 내가 5대 기관에 해당하면 같이 중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뭐 폐렴, 녹내장, 결핵, 뭐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동맥 경화 갑상선 질환 등이 바로 13대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뭐 30% 내가 40대 뭐 질병 수술비를 1,000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30% 그래서 300만 원 지급되는 이런 담보들이 뭐 담석증이라든가 사타구니 탈장, 뭐 편도염, 축농증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치액 같은 경우도 손해보험사 치액 질병 수술비 따로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액도 내가 가입한 1,000만 원에 뭐 10% 작게 최고 작게 나오겠죠. 10%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수술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정 근골격계 질환, 8대 질병, 8대 양성 신생물 특정 답 이런 거는 내가 가입한 금액의 10%씩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그 수술의 종류가 막 70대, 100대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안에서 짜임새 있게 큰 질환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험의 질병 수술비에는 보상되지 않는 몇 가지 열거한 거 외에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그거죠. 이게 특별히 질병이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비에서도 그렇지만 질병 수술비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아요. 자, 보상되지 않는 손해보험의 질병 수술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신, 행동장애, 우울증 이런 거 있죠.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뭐 인공수정이라든가 유산, 뭐 불임, 합병증, 뭐 출산 관련 이런 거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적인 기형이라든가 비만, 그리고 또 요실금, 치액, 치질 이런 관련은 질병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치과 관련. 그죠? 그리고 포경수술한다는 이런 단순 이런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9번, 9번까지 열거한 요거 외에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를 깔고 가는 거죠. 자, 보통 20년 납에 90세 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년 납에 100세 하시는 분도 있고 25년 납에 100세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내가 납입 기간이라든가 만기는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실손 의료비를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추가 보완을 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는 굳이 100세, 110세까지는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년 납에 90세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수술, 질병 수술비 30만 원 탑재 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이나 뇌 그리고 간, 폐, 신장 5대 기관 수술비도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갔고 여기에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죠? 1,000만 원 들어갔고 그리고 18대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5대 기관이다, 40대다, 18대다 다 1,000만 원씩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갔죠. 해당이 되면 중복으로 해서 수술비가 3,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질병 수술비는 플러스 알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3,030만 원 해당이 되면 그래서 이 5대 기간은 40대에도 들어가고 18대도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특정 다빈도는 뭐 관절염이라든가 뭐 생식기 질환, 백내장 이런 수술비에 특정 다빈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45세 남자분과 여자분들 보험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가 남자분이 47,000원이고 여자분이 3만 원대 초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보는 자, 5대 기간이 40대나 18대에 포함이 되니까 나는 5대 기간을 안 가져가고 싶어. 그럼 5대 기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넓게 40대와 18대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담보 외에도 다쳐서 수술한 뭐 상해 수술비 아니면 뭐 관상동맥 우회 수술비 뭐 여러 가지 수술 특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담보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세팅해서 추가로 보완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게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해보면 자, 우리가 뇌 쪽 질환, 우리가 암 다음으로 뇌나 심장이 가장 무섭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 쪽 질환의 수술비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대 기간, 요건 잘못 나왔네요. 5대 기간에 아까 제가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죠. 3,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1,000만 원 구성했습니다. 5대 기간 1,000만 원 구성했고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들어가고 77대 40대 들어갑니다. 18대 들어갑니다. 했을 때 6,330만 원이 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허혈성도 뇌 쪽 질환하고 똑같죠. 뇌와 심장은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간이나 폐, 심장은 5대 기간에 50%만 나와요. 그죠? 간, 폐, 심장 50%.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5대 기간에서 비관혈로 수술을 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3,000만 원 준비를 했는데 비관혈로 수술했다. 그러면 3,000만 원의 반, 1,5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간이나 폐, 신장에서도 1,500의 반, 75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관혈, 신기술 의료 혜택을 보는 비관혈 수술에도 이렇게 보장 금액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자, 아까 치질. 질병수술비,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에서는 치질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 그랬죠. 자, 생명보험에 내가 종수술비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치질이 일종 수술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지만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질병수술비에는 치질이 보상되지 않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40대 질병과 18대 질병 수술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보장이 됩니다. 10%씩 보장이 돼요. 그래서 40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 가입하면 거기서 10% 100만 원이 되는 거고 18대에서는 다빈도에 들어가서 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치질 수술도 이렇게 130만 원씩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여성들 이렇게 힐 높은 거 신고 하면 발가락 변형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무지 외반증 같은 수술을 했을 때도 자 77대다 40대다 18대에서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 외반증도 12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자궁 폴립을 떼어놨다, 수술을 했다, 그럼 40대에서 50만 원 나오는 거고 77대에서 10만 원 나오는 거고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수술 범위가 작은 생활 질병부터 큰 질환까지 이렇게 작은 질환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거? 관절염이라든가 어떤 백내장 수술 많이 하죠. 자,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77대에서 10만 원 나오죠. 40대에서 50만 원 나오죠. 18대에서 30만 원 나오죠. 질병수술비에서 나오죠. 자,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양쪽 눈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하루는 왼쪽 눈, 하루는 오른쪽 눈 이틀 하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70대 이렇게 해서 120만 원이 나오지만 240만 원이 백내장 같은 경우 양안을 다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부정맥, 심근병증 이거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런 심근병증 진단받으면 아까 어떻게 해서 심장질환의 범위가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라든가 심근병증 진단을 수술을 하게 되면 5대 기간 관열 수술하게 되면 3,000만 원이고 비관열 수술하게 되면 1,5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77대와 40대는 관열, 비관열을 따지지 않죠. 그래서 2,000만 원 나가고 18대에서도 300만 원 나가고 또 질병 수술비 나가고 해서 이런 발병률이 높은 심근병증, 심장병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5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진단비 못지않게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진단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장 금액이 작아요. 어떻게 해요? 암이라든가 뇌, 심장 아니면 간폐, 신장 이렇게 범위가 넓지만 이게 40대다 77대다 이렇게 범위를 넓게 가면 진단비의 보장이 넓은 게 수술비
보험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이 실손 의료비 대체 방안으로 떠오르지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보장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보험은 추가로 꼭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보장의 범위가 훨씬 넓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가서 실손 의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배보다 배꼽이 터지고 애물단위가 됐을 때는 과감히 실손 의료비를 버릴 수도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진단비와 또 추가로 보완하는 어떤 수술비 플랜이 있으면 충분히 대체 방안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생활 질환부터 큰 질환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서 진단비 못지않게 수술비로 단절된 소득 기간에 상실된 부분도 대체할 수 있고 또 간병인 쓰는 그 비용으로도 굉장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보험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게 수술비 보험입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은 최초 일회안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보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수술은 우리가 자잘한 거 받으려고 수술 보험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어떤 큰 질환이 와서 중대한 질환이 와서 수술 기간도 길고 회복 기간도 길어졌을 때 그 공백을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하는 보험이 가장 이상적인 보험 준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을 권해보는 거고, 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 수술비 보험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또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절된 소득, 간병비 대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질병일수록 계속 커지는 수술비 보험 추가 보완을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